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샌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줄로 이 안을 다 파내서 이제 이 활대가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 네, 이 상태로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렸죠. 한 30분 이상 줄질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갈아내진 않고 여기에다 또 볼트를 해서 이 활대를 고정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안전상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요. 새총이 쏘다가 이게 활대가 빠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뚫어서 고정을 해도 되고 여기서 뚫어서 고정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뚫는 걸 선호해가지고 네,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곡선이어가지고 반듯하게 뚫으려면 미리 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센터 펀치로 먼저 센터 펀치로 먼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위치는 가운데 정도?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미리 센터 펀치로 찍어주시고요. 잘못 뚫었네.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다 있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이제 나사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은 같이 파지니까 잘못 뚫어도 문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드릴 프레스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릴로 구멍을 살짝 뚫어주겠습니다. 파이스로 고정해 주시고요. 센터 펀치로 작업하는 이유는 아시나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가? 이 작은 드릴을 보시면 잘 모르고 이 큰 드릴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드릴의 끝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드릴이 완전 뾰족한 게 아니어가지고 작은 드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펀칭을 안 하고 뚫게 되면 위치가 벗어나요. 그래서 미리 센터를 맞춰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작업을 해주시고 드릴 프레스로 옮겨가지고 반듯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곡선이기 때문에 바로 뚫으면 정확한 위치에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까 밑작업을 해줬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안에 활대와 같이 활대를 관통시키기 전에 이 프레임에 먼저 구멍을 뚫어줍니다. 먼저 3.5mm로 하고요. 활대도 탭을 내야 되니까 3.5mm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볼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4mm로 늘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여기 안쪽까지 구멍을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활대를 꽂아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구멍을 다시 내서 탭을 내줄 겁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드릴로 뚫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알루미늄은 칼로 깎아주시거나 작은 줄로 다듬어 가지고 작은 줄이 있습니다. 작은 줄로 이 안쪽을 다듬어서 활대를 끼울 때 빡빡해지지 않게 이렇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활대를 끼워주고 여기다 구멍을 같이 낸 다음에 여기에만 탭을 내줄 거예요. 끼워주시고 활대 보시면 여기에 그
중심 표시가 이게 밀링으로 깎은 건데 CNC 기계로 깎은 거죠. 표시가 돼 있어서 가운데를 최대한 맞춰주시고, 네, 가운데를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셔가지고 가운데가 맞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여기 미리 뚫어놓은 구멍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 다음에 탭을 내주시면 됩니다. 바이스에 물려주시고 뚫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구멍을 뚫어주세요. 구멍은 관통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냥 순수 나무 손잡이였다면 관통을 해줄 건데요, 알루미늄 끼리는 강도가 강해서 한쪽만 뚫어서 나사선을 내서 고정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뚫어졌으면 빼서 보시고, 네, 이 정도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조금 덜 뚫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러면은 빼놓고, 그래도 탭을 좀 깊숙이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3mm로 해줘야 된다고 했죠. 3mm 드릴날이 여기 3mm로 바꿔서 간혹가다 이거 키 꽂아놓고 돌리면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꼭 빼주시고, 네, 다시 관통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죠. 나사를 볼트를 쓸 거기 때문에 또 볼트 머리를 또 내줘야 돼요. 1.1mm로 다시 머리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내려놓고 책상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주시고, 이게 좀 둥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기울여서 살짝 뚫다가 다시 반듯하게 바꿔가지고 뚫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뚫으면 다시 수직으로 세워서 마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칩 때문에 안 보이시면 칩을 한번 치워주시고, 네, 이때 관통은 하시면 안 되고요. 머리만 들어갈 거니까.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볼트인데요, 조금 더 긴 거. 그래서 들어가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걸로 해줄 거예요.
네, 생각보다 가공이 잘 됐네요. 원래 이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예. 이제 다음은 여기다 탭을 내줄 건데, 탭을 내는 것은 전편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볼트 머리 구멍도 냈고 구멍도 뚫어서 탭을 냈습니다. 이제 결합을 해볼 차례예요. 구멍 확인해 주시고 볼트를 넣은 다음에 렌치로 결합을 해줍니다. 어차피 한번 다시 풀어야 되니까 너무 꽉 조일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도 여기 밑부분이 살짝 움직여요. 기계 가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여기 안에다가 톱밥과 순간 접착제를 흘려서 붙여주시면 이 약간의, 아주 약간의 유격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샌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총 작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샌딩 작업을 할 건데요. 샌딩에서 쓰이는 공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 그라인더라고도 하고 드레멜보다 조금 큰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드레멜을 썼었는데 드레멜이 고장 나가지고 중고로, 중국산이긴 한데 지금 한 2년, 2, 3년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봤던, 최근에 보여드렸던 미러키 무선 다이 그라인더. 네, 이걸로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라인더만 있으면 거의 모든 90%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로 샌딩을 할 건데요. 보통 그라인더 사포 하시면 이걸 해바라기 사포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쓰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40방부터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갈리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금방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걸 쓰다가 요새는 이걸 잘 안 쓰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벨크로 사포라고도 하고요. 원형 벨크로. 얘는 4인치입니다. 얘는 5인치고 이제 홀이 없는 게 있고요. 이거 홀이 있는 게 있는데 이 홀은 샌딩기 같은 거, 샌딩기라고 있어요. 그 샌딩은 이제 여기로 톱밥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구멍이 있어서 이걸 있는데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실 때는 구멍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드에다가 이거는 그라인더 패드입니다. 사포 패드. 여기 M10짜리 볼트 나사산이 있는 그런, 얘는 5인치고요. 여기다가 찍찍입니다. 이게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끼워 주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5인치도 있고요, 4인치도 있습니다. 보시면 뭐 3인치, 2인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4인치를 많이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인치를 처음에는 4인치를 씁니다. 4인치를 달아주시고 처음에 갈아낼 때는 처음에 되게 거칠잖아요. 많이 갈아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40방이나 60방으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던 사포를 쓸 텐데요. 이제 좀 쓰던 거는 이 부분이 많이 닳았는데 그냥 좀 덜 쓴 걸로 60방짜리입니다. 붙여가지고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라인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목공용 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익에서 나온 건데요. 반원줄이라고 하죠. 사실 반원줄만 있어도 이제 평평한 곳, 각진 부분 이런 부분 다 갈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목공줄로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목공줄도 물론 그라인더보다 힘들지만 좀 조용한, 너무 시끄럽게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이나 그런 데서는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거의 목공줄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요. 목공줄은 너무 싼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 공구긴 한데 신토에서 나온 줄입니다. 여기 신토라고 써있죠. 이건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강판 같이 생겼죠. 이게 이제 요술톱을 여러 개 모아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좀 굵고 여기 좀 안 굵고 얘가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몇 번 갈면 이렇게 갈리죠. 아쉬운 점은 얘는 평면밖에 안 되고요. 얘는 반원이 됩니다. 이런 동그란 부분으로 곡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새총을 여러 개 안 만들겠다, 한두 개만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이런 줄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나는 줄 사는 돈도 아깝다 그러시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포, 그냥 사포를 사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종이 사포 말고 천으로 된 사포가 있어요. 철물점에 가면 천사포 중에 가장 낮은 입도를 가진 40방 또는 60방, 80방은 조금 잘 안 갈리고요. 40방 아니면 60방을 구하셔가지고 이런 막대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나무에다가 사포를 붙여가지고 갈아주시면 돼요. 평면은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 곡선 부분은 이제 동그란 나무 막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막대기라고 칠게요. 동그란 막대기 이렇게 감싸서 곡선이 좀 작으면 좀 작은 막대, 동그란 막대로 감아서 갈아주시면은, 솔직히 힘들긴 힘듭니다. 근데 힘들어도 하시다 보면 금방 가실 거예요. 이제 사포로만 하실 때 너무 하드우드로 만들지 마시고 적당한 뭐 느티나무, 우리나라 나무도 좋은 거 많으니까요. 그런 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시 그라인더로 돌아와서, 전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얘로, 그라인더는 저는 지금 계양 걸 쓰고 있는데요. 속도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라인더는 속도 조절기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회전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좀 천천히 갈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속도 조절기가 달린 걸 쓰시거나, 아니면 그라인더 있는데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압 조절기가 따로 있어요. 프리볼러라고, 프리볼러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다 전원을 꽂고 얘를 전원을 꽂아서 0단계에서 살살 올려가면서 하시면 속도가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단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느리죠? 속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이 뒷부분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이제 이 알루미늄이 상하지 않게 갈아주시고, 나중에는 이 사포 방수를 올려줄 거예요. 한 300방부터는 이제 같이 갈아주시면 나중에 광택 낼 때도 편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만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실 때는 사실은 좀 손으로 저는 잡고 하죠.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이런데, 원래는 바이스 같은 데다 물려놓고 이쪽을 먼저 갈아줄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많이 갈아야겠죠. 여기 안쪽까지 맞추려면.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톱밥이 잘 눌러붙어요. 그래가지고 사포를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그래도 해야겠죠. 그리고 꼭 마스크를 꼭 쓰고 작업을 해주세요. 사포를 교체를 해야겠죠. 네, 이 정도로 여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좀 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 녀석도 속도 조절 버튼이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래돼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녀석은 이런 이제 링 사포라고도 하고 드럼 샌더라고 하는데 링 사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끝에가 척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키가 있어요. 첫 키로 잠가 주셔야 됩니다. 원터치 방식이 편하긴 한데 이 방식은 이제 이 다양한 샹크를 호환할 수 있어가지고, 네. 왜 이러니? 네, 이런 식으로 속도는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아주시면 되고, 이 링사포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한 두세 가지가 돼요. 처음에는 좀 낮은 방수로 거칠거칠한 걸로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방수를 올려가면서 해주시고, 마무리는 이제 손 샌딩이나 이런 부드러운 샌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최대한 가벼워요. 네. 반대편 살짝 걸리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쓰다 보면 이렇게 연핀거가 특히 더 이러는데 사포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솔로 털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 늘어붙어 가지고 솔로 해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사포는 소모품이니까요. 일단 여기랑은 반복 작업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을 찍는 취지답게 수공구로 하는 것도 한 번씩 보여드려야죠. 이 3익 반원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스를 테이블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이제 동그란 부분도 이런 작은 목공줄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계속 밀어주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줄이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다가 사포를 감아 가지고 쭉 감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계속 밀어주시면은 충분히 가공이 가능하신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힘들긴 하겠죠. 이제 수작업을 하실 때는 너무 딱딱한 나무로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걸로 하셔도 뭐 넉넉 잡고 일주일 하시면 하나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여기랑 이쪽을 갈아주고 다이그라인더로 이렇게 갈아서 최대한 할 때 가깝게 맞췄습니다. 하시다 보면 여기가 상처가 나는데요, 심하게 긁어내지만 않으면, 여기 심하게 긁히지만 않으면 광택 낼 때 작업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여기 뒷부분 좀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도 드레멜로 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라인더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데, 여기 이제 모서리를 갈아낸다는 생각으로 쭉 갈아주시고, 쭉 갈아주시고, 쭉 갈아주세요. 이렇게 쭉 갈아주시고, 이것도 맞춰주시고. 일단 이쪽 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작을 꾸준히 하실 분들은 그라인더하고 다이 그라인더 정도는 있으셔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